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아버지는 자신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의 영웅이라 불리던 구조대장이 자신의 아들을 구하려다가 의도적으로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미쳐버린 아버지라며 외면했죠. 과연 이 아버지는 5년간의 외로운 싸움 끝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영웅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완전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깊숙한 곳,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2, 교직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반듯하게 정리된 마당, 깔끔하게 손질된 텃밭,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평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정갈하고 단정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교사라는 직업의 무게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소중한 유산인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7살이 된 준호는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지역 하천 복원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이지만 영수에게는 언제까지나 보살펴야 할 소중한 존재였죠. 식탁에 앉은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 오늘 뭐 했어? 하며 매달렸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진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연구실에 가야 하나? 네, 요즘 강수질 조사 때문에 바빠요. 이 지역 생태계가 생각보다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상류 지역에서 계속 이상한 물질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서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영수는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의미 있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저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주고 싶다.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이런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시절부터 줄곧 간직해온 신념이기도 했죠. 돈보다는 양심을, 이익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고 아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옳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연구도 끝까지 해보려고요. 그래,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지. 다만 조심스럽게 하거라. 세상에는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침을 마치고 준호가 연구실로 떠난 후 영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소중했어요. 아내의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놓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거든요. 여보, 준호가 점점 의젓해지고 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할 만큼 멋진 청년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의롭기만 한 게 걱정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말이야. 마을로 산책을 나선 영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을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태식 대장님이 또 새 차를 뽑으셨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정말 복 받으신 분 같아. 구조대장 하시면서도 사업도 잘 되고. 우리 마을에 태식 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박태식, 55살의 구조대장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마다 앞장서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리의 수호천사라며 칭송했어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태식이 구해낸 사람들의 수는 상당했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구조 활동을 하면서도 늘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재산과 권력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영수 씨도 태식 대장님께 고마워해야죠. 지난번에 강에서 실수로 빠진 마을 아이도 구해주셨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영수는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물론 태식이 많은 사람을 구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구조대장의 급여로 그렇게 자주 새 차를 사고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수는 평소처럼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작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의 작은 보람이었어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급하게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과정을 천천히 따져보는 거야. 수학이든 인생이든 마찬가지란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영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그의 천직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엄하지만 따뜻한 영수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선생님, 나중에 커서도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단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켜야 하거든. 그래도 그런 삶이 결국은 더 의미 있는 삶이란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가 연구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 오늘 강에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냐? 수질 검사를 하는데 상류 쪽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생활하수가 아니라 분명히 산업 폐기물이나 유독물질 같은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우려가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데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인 것 같아서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칫 성급하게 행동하면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거든요. 부자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영수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지. 다만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밤이 깊어가고 마을은 고요함에 잠겨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연구가 혹시 누군가의 거대한 이익과 충돌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에게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의 야경을 바라보며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어둠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 나올 텐데 그때 자신과 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연일 호우주의보를 발령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장마철이 되면 늘 걱정이 앞섰지만 올해는 유독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연구실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예보가 나왔거든요. 준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강 상류의 오염 문제를 추적하던 중이라 쉽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만은 위험할 것 같은데. 영수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오전에만 짧게 다녀올게요. 어제 발견한 지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해요. 결국 준호는 우비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수는 현관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전 내내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정오가 지나자 폭우로 변했어요. 마을의 작은 개울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논밭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벌써 이렇게 불어나다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무릎 정도 깊이였던 개울이 어른 키만큼 불어나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마을 방송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상류댐에서 방류를 시작했고 제방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영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구실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는 거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벌써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오늘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오후 4시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방이 터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식간에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앞장선 것은 박태식 구조대장이었어요. 그는 능숙하게 보트를 조종하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때 영수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들은 급류에 휘말려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영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혀 준호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영수는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구조대가 구해줄 거예요. 바로 그때 태식이 준호 쪽으로 보트를 몰고 갔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태식이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도 간신히 손을 뻗어
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태식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가 이상하게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다. 태식 씨, 왜 놓는 거요? 영수는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비에 젖은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트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준호는 다시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나무 기둥을 놓친 준호는 물살에 떠밀려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준호야, 준호야. 영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준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폭우와 급류, 그리고 어둠이 아들을 삼켜버린 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거기 있어요. 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수는 태식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영수 씨, 진정하세요. 구조대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분명히 놓아버렸어요. 제 눈으로 봤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영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태식은 마을의 영웅이었어요.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놓을 리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 눈으로 봤다고요. 태식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도록 준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영수 씨, 일단 대피소에서 쉬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태식이 영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태식 씨, 왜 내 아들 손을 놓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잡았다가 놓아버렸잖아요. 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영수 씨, 너무 상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 보실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영수를 말렸습니다. 영수 씨, 태식 대장님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구해주셨잖아요. 영수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대피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태식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버리는 장면 말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준호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영수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보다도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혔거든요. 새벽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영수의 마음속 폭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그날 밤의 기억은 영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시신조차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만 받아들이라 했지만 영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영수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지점 근처를 서성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어요. 준호야, 오늘도 아빠가 왔다. 어디 있는지 신호라도 보내다오. 강물은 5년 전과 달리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무서운 급류는 온데간데 없었지만 영수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강가를 맴도는 영수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영수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아직도 매일 강가에 나가시던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좀 잊고 사셔야 할 텐데. 이런 대화들이 영수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박태식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가 의도적으로 놓아버리는 장면 말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영수는 자신이 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태식은 그 사건 이후로 더욱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공로로 여러 표창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식 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정말 고마운 분이지.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더욱 놀라운 것은 태식의 경제력이었어요. 5년 사이에 그는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태식 대장님이 또 땅을 사셨다면서 이번엔 산 너머 쪽 큰 부지를 통째로 샀다는데 정말 대단해. 구조대장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하셨을까?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투자를 잘하시나 봐. 영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의구심이 더해갔습니다. 5년 전 준호가 발견했던 강 상류의 오염 문제, 그리고 태식의 갑작스러운 부의 축적.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느 날 영수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수 선생님이시죠? 문 앞에 선 젊은 여성은 26살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준호 선배의 연구실 동료였어요. 영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준호의 동료라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를 아시는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차를 준비하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준호와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준호 선배가 마지막에 하던 연구를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윤서의 말에 영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준호의 일을 기억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의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니요. 준호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윤서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준호 선배는 이 지역강의 수질 오염 원인을 찾고 있었어요. 특히 상류 쪽에서 계속 검출되는 화학물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영수는 파일을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요. 여기 보시면 준호 선배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지역이 나와 있어요. 바로 산 너머 쪽 부지예요. 산 너머 쪽이라고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은 최근 태식이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바로 그 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부지에서 나온 토양 샘플에서 심각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농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윤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밤중에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에는 대형 트럭들이 수상한 물질을 매립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속 인물을 보세요. 영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있었어요. 박태식이었습니다. 이게 태식이라고요? 네, 준호 선배가 몇 번 확인해서 확실해요. 박태식이 그 부지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을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준호가 사라진 것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 선배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라진 거죠. 윤서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예요. 준호 선배는 진실을 밝히려다가 희생된 것 같아요. 영수는 오래도록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혹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준호 선배를 위해서라도요. 윤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태식은 마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어요. 영수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고통과 의욕들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윤서와 영수의 비밀 조사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태식의 권력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먼저 5년 전 그날의 공식 기록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윤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감정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구조대 기록이라.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환경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과 관련된 공식 문서들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윤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홍수 당시의 구조대 활동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낸 것이에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윤서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그날 밤 구조 활동 기록인데요. 이상하게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요. 누락되어 있다고요? 네, 다른 시간대는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필 준호 선배가 실종된 그 시간대만 기록이 없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아요. 영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대만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요. 윤서는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명단인데 총 23명이 구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21명만 구조되었거든요. 그럼 2명이 더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었거나요? 어느 쪽이든 공식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마을 어귀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대피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다가 모든 상황을 지켜본 증인이었어요. 할머니, 5년 전 그날 밤 일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고, 그때 일을 왜 또 묻는 거야? 참 끔찍한 밤이었지. 할머니는 처음에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정중하게 부탁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 어떤 일이요?
태식이 그 사람이 밤늦게 큰 자루 같은 걸 짊어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영수와 윤서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루요? 어떤 자루였는데요? 글쎄,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지만 꽤 무거워 보이더라고. 두세 명이서 겨우 들고 가던데. 어디로 가던가요? 강 쪽으로 갔어. 그런데 1시간쯤 후에는 빈손으로 돌아오더라고.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목격담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진작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겠어? 태식이가 마을의 영웅인데. 게다가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웠으니까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 할머니는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태식이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날 밤 본 걸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마을 평화를 위해서 말이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날 밤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변 근처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윤서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땅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글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서 분석해 봐야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마을 사진관 주인이 그날 밤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날 밤 사진이요? 있기야 하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 장 찍어뒀거든요. 사진관 주인은 오래된 필름을 꺼내서 현상해 주었어요. 그 사진들 중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이 보트에서 준호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윤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태식이 의도적으로 놓아버린 게 맞았군요. 영수는 사진을 보며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의 집 앞에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 요즘 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는지. 태식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있어요. 산책이라.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태식은 윤서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준호의 대학 동료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영수 씨, 말씀드리는데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준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태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끝난 일이라니요? 제 아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직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쑤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태식은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식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이 바로 불법 폐기물 처리업이었던 것이에요.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준호가 발견한 오염 물질들도 네, 모두 태식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들이에요.
준호 선배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했기 때문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갑작스러운 부의 축적, 준호의 의문스러운 실종, 그리고 계속되는 강의 오염까지.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태식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 윤서의 숙소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침입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윤서가 미리 눈치채고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태식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야겠군요. 증거를 완전히 수집하기 전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태식의 사무실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깊은 밤 마을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을 때 영수와 윤서는 조심스럽게 태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2층 건물로 1층은 구조대 사무실이고 2층이 태식의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윤서는 마지막까지 걱정했지만 영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두 사람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경비는 허술했어요. 태식도 설마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2층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 서류함부터 살펴봅시다. 영수는 손전등을 켜고 서류함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대부분 구조대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윤서가 발견한 파일에는 특수처리 업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각종 산업체와의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봐요, 이것들. 영수는 계약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들이었는데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건당 몇 천만 원씩.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불법 매립이니까 정상적인 처리 비용보다 훨씬 싼 값에 받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겠죠.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 업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대부분 서울과 인천 지역의 대기업 계열 화학 공장들이었어요. 이런 큰 회사들이 다 여기에. 그러니까 태식이 이렇게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윤서는 계속해서 파일을 뒤지다가 더욱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5년 전 날짜가 적힌 메모장이었어요. 태식의 필체로 적힌 내용이 섬뜩했습니다. 김준호는 위험 요소. 조치 필요. 홍수는 기회로 활용할 것. 증거인멸 완료. 영수는 메모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정말로 계획적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이 악마 같은 놈. 영수의 목소리가 격분에 떨렸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아직 더 찾아봐야 해요. 윤서는 다른 서류함을 뒤지다가 USB와 함께 묶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도 가져가야겠어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죠? 일단 숨어봅시다. 하지만 사무실은 너무 좁았어요.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불을 켠 태식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감히
내 사무실에 태식 뒤로 두세 명의 부하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장님? 일단 밖으로 끌어내. 영수와 윤서는 강제로 끌려나와 마을 회관 앞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새벽이었지만 태식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태식의 큰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이라니요. 영수가 항변했지만 태식은 계속 소리쳤어요. 증거도 있어요. 내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훔쳐가려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정말 그런 일을? 아이고, 자식 잃고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더니. 태식은 영수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영수 씨, 자식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괜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서 마을 평화를 해치면 안 되죠.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진실이요? 5년 전 그날 밤 제가 최선을 다해 준호를 구하려 했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를 의심하고 있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태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태식 대장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해주셨는데 영수 씨가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것 같아. 이 여자는 또 누구야? 외지 사람이 와서 마을 일에 왜 끼어드는 거지? 윤서를 향한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이분은 준호의 대학 동료예요. 준호가 마지막에 하던 연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구라고요? 태식이 비웃었어요. 준호가 무슨 대단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학생이 하는 숙제 수준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준호는 이 지역의 환경 오염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을 발견했거든요. 윤서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불법 폐기물이라니.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외지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네. 태식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수 씨,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가만 안 두겠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영수를 나무랐습니다. 영수 씨, 태식 대장님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하시지. 그러게요. 준호도 이미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텐데 왜 자꾸 들쑤시려 해요? 영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쌓인 태식의 신뢰가 너무나 견고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윤서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려 했지만 태식의 부하들이 재빨리 가방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가짜 증거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야? 가짜가 아니에요. 태식이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영수와 윤서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태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나자 태식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정말로 그만두세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영수와 윤서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빼앗기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윤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영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을 회관 앞에서 굴욕을 당한 후 영수와 윤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무능한 아버지야. 아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진실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윤서는 며칠 동안 영수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숙소에서도 나가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윤서는 짐을 싸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요. 준호의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보다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겠다가 자세히 보니 GPS 좌표였습니다. 좌표를 확인해 보니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 선배가 마지막에 뭔가 숨겨둔 게 있나? 윤서는 다시 희망을 품고 그 좌표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라가니 큰 바위 아래 작은 틈새가 보였어요. 그 안에는 방수팩에 쌓인 USB와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USB 안에는 태식의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을 찍은 동영상들이 가득했어요. 준호가 몰래 촬영한 것들로 태식이 직접 지시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윤서는 급히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의욕을 잃은 상태였어요. 윤서 씨,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윤서는 USB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준호 선배가 마지막에 숨겨둔 거예요. 태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에요. 영수는 동영상을 보며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아들을 이런 이유로. 선생님, 이제 정말 끝장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태식이 알기 전에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증거를 여러 곳으로 복사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환경청과 검찰청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에서 영수와 윤서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영수 씨와 그 여자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려 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영수를 멀리했어요. 심지어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 이제 정말 마을을 떠나는 게 어때요? 그러게요. 자꾸 문제만 일으키시면 우리도 곤란해요. 영수는 평생을 살아온 마을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태식의 압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의 집 창문에 돌이 던져졌어요. 다음엔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협박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숙소에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위협을 가했어요. 이 마을에서 썩 꺼져.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두 사람은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환경청 조사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환경청에서 이 지역 토양 조사를 한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고 태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사실 윤서가 몰래 환경청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과 함께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거예요. 조사관들은 준호가 마지막에 조사했던 바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토양에서 심각한 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농업용 토지가 아니네요. 명백한 산업 폐기물 매립지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사용해도 될 만큼의 독성 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반드시 찾아내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태식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는 급히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윤서를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윤서 씨, 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그날 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이장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가 준호를 일부러 놓아버리는 걸 저도 봤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죠. 정말이세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태식이와 그 부하들이 강변에서 뭔가를 묻는 것도 봤어요. 이장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을의 권력자인 이장이 나선다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준호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태식의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의문스럽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모두 우연으로 처리되었죠. 태식의 힘이 그만큼 세니까요. 윤서는 이장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태식을 몰아붙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이에요. 하지만 태식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이장님,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을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태식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장이 용기를 낸 후로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날 밤 이상한 걸 봤어요. 태식 대장님이 정말로 준호를 일부러 놓은 것 같았어요. 마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점점 궁지에 몰렸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위험한 수를 쓰려 했습니다. 영수, 윤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 모든 걸 덮고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난 후였어요. 진실의 파도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청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태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믿고 있었어요. 이 정도 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태식은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수와 그 여자를 완전히 입막음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부하들조차 이제 태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청의 조사 결과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대장님, 정말로 준호를 일부러. 입 닥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태식의 다급함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윤서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태식과의 최종 대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공개적으로 맞서실 거예요? 그래야죠.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영수는 마을 방송국에 연락해서 긴급 마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갖겠습니다. 방송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나?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태식도 이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내주지. 저녁 7시 마을 회관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어요. 영수가 단상 위에 올라서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5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식이 뒤쪽에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시작이군. 영수 씨,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준호가 실종된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태식 구조대장이 준호를 구하려다가 의도적으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태식이 일어서려 했지만 영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서가 앞으로 나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준호가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준호가 마지막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동영상에는 태식이 직접 불법 폐기물 매립을 지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박태식입니다. 수천만 원을 받고 독성 폐기물을 우리 마을 땅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태식 대장이 그런 짓을?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부인했어요. 가짜 영상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윤서가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산 너머 부지에서 심각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어요. 그 땅의 소유주가 바로 박태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년 전 구조활동 기록인데 준호가 실종된 시간대만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제시되는 증거들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마을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5년 전 그날 밤 저도 태식이가 준호를 일부러 놓아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장의 증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장님도 그런 걸 보셨다고요? 그럼 정말로.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날 밤 태식 대장이 큰 자루를 강으로 나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입 다물라고 협박도 받았어요. 저희 집 근처 개울이 요즘 이상하게 냄새가 나던데 그게 그 때문이었군요. 증언들이 쏟아지자 태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거짓말들이야. 모두 영수가 사주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태식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청 조사관들과 함께였어요. 박태식 씨,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살인이라니. 태식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또한 환경오염 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및 증인 협박 혐의도 추가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태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체념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죠.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다. 순간 회관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내 아들, 준호를 내가 죽였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내 사업을 방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손을 놓아버렸어. 영수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야.
그 사업으로 수십억을 벌 수 있었는데 그 애송이가 다 망치려고 하더라고. 태식의 고백에 회가 나는 분노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어요. 이 악마 같은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태식은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준호의 시신을 산속에 묻었어. 영수는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을. 윤서가 영수를 부축했고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수 씨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나. 태식은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5년 동안 마을을 지배했던 거짓 영웅의 몰락이었어요. 회관을 나서며 마을 사람들은 영수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태식의 말만 믿고 진작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강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곳이었어요. 태식이 체포되고 며칠이 지난 후 마을은 조용한 충격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사실은 살인자였다는 진실이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영수는 여전히 강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선배의 시신을 찾았대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후 준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준호를 제대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영수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윤서는 준호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노트 마지막 장에는 준호가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연구를 꼭 완성해 주세요. 깨끗한 강은 결국 사람들의 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수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옳았다. 이제 아빠가 내 뜻을 이어가마.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태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죄와 환경오염,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준호가 남긴 결정적 증거들 덕분에 유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태식은 피해자 김준호를 고의로 살해했으며 수년간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법정에서 태식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의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준호와 그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결국 태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환경보건기금과 피해 배상에 사용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영수는 법정 밖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서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못다한 일을 이어가야겠어요. 몇 달 후
영수는 마을에 작은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태식의 배상금 일부와 마을 사람들의 후원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강물이 왜 더러워져요? 그건 말이다.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쁜 사람들이 독한 물질을 몰래 버리기 때문이야. 영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꿈꾸었던 깨끗한 강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물을 아껴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을 지키는 거란다. 윤서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영수를 도왔습니다. 준호 선배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이 지역의 환경 복원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함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준호가 꿈꾸던 깨끗한 자연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했습니다. 태식 사건을 통해 진실과 양심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에요. 영수 씨, 정말 죄송했어요. 진작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함께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가면 되죠. 영수는 과거의 원망보다는 미래의 희망에 집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염된 강물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수는 강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정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한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맑아진 강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보이니? 내가 꿈꾸던 깨끗한 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그날 저녁 영수는 집에서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알겠다. 내가 왜 그렇게 환경을 걱정했는지, 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내 덕분에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어.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맑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내 뜻을 이어서 끝까지 이 일을 해낼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게. 영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을 안고 있지만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삶이었어요. 윤서와 함께 만든 환경센터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준호의 이야기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준호의 믿음처럼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수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배웠거든요. 강물이 다시 맑아지는 그날까지 영수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들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